우리 시니어님들은 은행 거래 자주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은행 거래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입출금 관리도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이용하던 은행 거래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많은 시니어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7개의 은행이 이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금융제도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갖고 있기보다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집에 있는 서랍 밑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었건 예금한 돈이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인데요.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시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금융기관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를 포함해 보호해왔습니다. 이것이 한도가 상향되어 2025년 1월부터 1억 원으로 변경된다는 것인데요. 보호 대상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 보장 금융상품이 포함되며 펀드나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은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범위는 동일 금융기관 내 예금 계좌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로 보호하며 금융기관별 별도 적용되므로 여러 기관의 분산 예치 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니어님들은 예금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펀드나 주식, 실적 배당형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의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자체보호제도가 운용되며 보호 한도와 방식이 다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경되는 금융제도 두 번째는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도입된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서 사용하거나 계좌에 돈을 넣고 체크카드 등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은행에 입금한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 CBDC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CBDC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갖게 되는 새로운 예금 토큰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자산을 토큰화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지폐나 동전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화폐인데요. 반면 CBDC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디지털 화폐인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카드나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정부에서 제공받는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각종 바우처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받는 정부 지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원을 받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받은 정부 바우처를 더 이상 카드나 종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는 모든 정부 바우처가 이제는 모두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모바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해당 액수만큼 전자지갑의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행되어 복잡한 정산 절차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실증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7개 국내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인데요. 해당 은행들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발행한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금 토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내 실명으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예금 토큰을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전자지갑에 토큰화하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된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지급하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물품을 디지털 화폐로 구매했다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있는 예금 토큰이 가게 사업주 전자지갑의 예금 토큰으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을 주거나 깜빡하고 현금을 안 가져왔을 때는 판매자의 계좌에 이체를 할 때도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는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내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회가 되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결제도 흔하게 사용하는데 디지털 화폐가 특별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중앙정부 입장에서 실물 지폐를 찍어내지 않고 전자지갑에서 디지털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면 지폐를 찍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이후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분실할 위험이 없어지고 내 전자지갑에서 공과금이나 세금도 결제될 수 있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이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든 기록이 무조건 남게 되겠죠. 따라서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나 자금 세탁 및 탈세 범죄 등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에 시민 개인의 행동과 주거양식 등 모든 것을 유추하여 추적할 수 있다 보니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회사까지 무엇을 타고 출근하는지, 점심은 무엇을 어디서 먹는지, 내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감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ATM기도 빠르게 사라지고 주요 은행들의 지점들도 사라지고 이제는 현금까지 없애는 추세로 간다면 아직까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실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우리 삶에 새롭게 적용되어질 디지털 화폐와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현금이 통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보편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